안녕하세요. 네, 92쪽 5번 이청준 눈길. 이청준의 눈길하고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이 두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소설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 소설을 다 읽어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적어도 읽기 싫으면 읽는 거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읽는 게 좋고, 아니면 줄거리도 간단히 좀 알아두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는 쉬는 시간에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청준 눈길 보시면 한번 읽어는 볼까요? 가나야 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빚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빚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빚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자, 이 노인은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요? 관계가? 어머니죠. 그러면 어머니를 지칭할 때 노인이라고 한 걸로 봐서 친해, 아니면 좀 거리감이 느껴져? 거리감이 느껴지는 편이죠. 나와의 거리감 있으면 되겠네요. 빚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쎄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지 않던가 말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고 내 이야기잖아. 지금 계속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나하고 노인하고 관계에 빚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매정한 말투죠. 경제적인 빚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노인한테서 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무겁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오르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이렇게 세웠다. 콩밭 아래로 헐렁뻗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거기 과연 아직 초가 지붕을 이고 있는 건 노인의 그 버섯 모양 오두막과 아랫동네의 다른 한 채가 전부였다. 자, 이 칸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빌어먹을 그 지붕 계량 사업인지 뭔지 하필 이런 때 법석 드리고. 자, 그러면 지붕 계량 사업 때문에 지금 빌어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하필 이런 때냐고 좀 짜증이 났죠. 그러면 지붕 계량 사업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무슨 갈등인지 모르겠으나 갈등의 원인이 된 게 지붕 계량 사업이 되겠죠. 아무래도 심기가 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공연히 그 지붕 계량 사업에 애꿎은 저주를 보내고 있었다. 방이 이렇게 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어요? 이 옷장을 들어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비워둔 것이 뭐냐면 옷장이죠.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옷장은 그냥 거북스러운 존재죠. 화제를 끌어두고 있었다. 남문답 보시면 바로 그 옷개 이야기했다. 17, 18년 전, 그러니까 가하고 나에 보면 가는 현재 이야기고 나는 이제 과거 회상을 하고 있죠. 뭐 얽힌 이야기야? 옷기와 관련된 과거 회상 이야기로 해서 과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 시점에서 사나워져 갔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알아보고 싶어서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봤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서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까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내렸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집이 팔렸어 안 팔렸어? 팔렸다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에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서 나무랐다. 이 나무란 것은 진짜로 심하게 기분이 안 좋아서 남은 거야? 아니면 그 나무란 척하는 거야? 나무란 척하는 거죠.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진짜 안 팔렸나? 하는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케이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받은 빚은 없지만 키워준 은혜, 즉 추상적인 받은 것은 있다 없다? 사랑은 있다 그 말이죠. 5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요. 가와 나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죠. 가는 현재고 나는 과거고 나는 지금 이 장소고 나는 과거 집 팔리기 전 그 장소죠. 가나 모두 의식의 흐름법은 아니죠. 의식의 흐름기법이라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내면 의식을 쓰는 거죠.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내면 의식을 쓰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은 의식의 흐름기법이 아니고 왜 짜증이 났는지 왜 기분이 안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다 소설에 나오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기법은 아닙니다. 의식의 흐름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의 그렇죠 날개, 오상원의 유해 이 두 작품 정도가 의식의 흐름기법입니다. 가에는 장면 묘사가 나에는 사건의 요약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가에는 장면 묘사를 봤더니 그랬고 나에는 사건의 요약적에서 뭔지 이야기를 쭉 요약을 했죠. 맞네요. 답 3번. 4번 가는 이야기 박소설자라는 것은 3인칭 소설자라는 뜻이고 나는 이야기 소설자라는 것은 1인칭이라는 건데 아니죠. 둘 다 1인칭이 되겠습니다. 6번 기억부터 리얼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건데 기억을 보시면 빛 6번째 줄, 5번째 줄 빛만 없으면 그만이다. 빛 나의 내면적 갈등의 근원이다. 맞나? 그런 것 같아요. 이은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원인이 된다. 지붕 기랑 사업은 지금 빌어먹을 해가지고 짜증이 났잖아. 오히려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갈등을 일으키는, 해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아예 틀렸습니다. 3번 디귿 보시면 옷장이라도 해서 옷장입니다. 나에게 심지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왜 그러냐면 거북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다음 리얼은 저녁밥 한 끼 나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구체적인 어떤 마음이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 그죠? 자식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소설이 나왔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소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줄거리를 모르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수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셔도 무방할 정도로 다 풀릴 겁니다. 물론 뭐 복선이라든가 뭐 역행적 구석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구석이냐 또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알겠죠? 7번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1, 2, 3, 4를 선지를 봤더니 시점만 물어봤죠. 그러면 줄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쉬는 시간에 줄거리 정도만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자, 그들은 그랬어.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가요? 등장하죠. 중략 뒤에. 그러면 작품 밖의 서술자야,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야?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니까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2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했는지, 아니면 4번처럼 작품 속 서술자가 작품 속 서술자 교차, 이런 시점은 없죠.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어떻게 교차하겠어? 딱 봐도 답 몇 번이야? 2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는 볼게요.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요 염려 없으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번은 온순한, 생번이라는 것은 야만이라 해도 요번은 조생진보다도 더 전 사람을 비하하는 칭입니다. 일본에서. 요번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고 헌병인데 서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테라우치라는 사람은 이 만세전을 썼을 당시에 조선 총독부 대표입니다. 알겠죠? 테라우치상이 참 선하기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었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도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이 안 들고 가. 그렇습니까? 당시에 자본 없이 힘도 안 들고 돈을 벌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하 우승까지 지금 보니까 좀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표독한 이인이 충동의 시작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돈 버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안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안 좋은 방법 같은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죠.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추억 같은 일본의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 모두 이런 도둑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의미네. 그래서 소설이 공무원 시험에 소설이 나오면 어쩐다? 그냥 읽고 풀면 된다. 그렇죠? 꼭 중요한 몇 개 중요한 작품들만 주구려 하시면 되고요. 8번 주봉신화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지 않은 것. 그 많은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나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리고는이 아니고 그러고는이죠. 그러고는 저를 따라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향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1번 기억 유아가 귀향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니은 금화가 계약 여기서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둬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어.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어. 이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해쯤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2번 니은 보면 유아가 임신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임신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거야? 햇빛이 비추어가지고 임신했다는 말은 하늘의 자식을 낳았다 이런 뜻이죠. 그 말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대소는 주몽과 사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 주몽과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번 이것을 보면 주몽이 춘마를 얻기 위해서 대소와 모의했다가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맏아들 대소는 주몽을 좀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맞지가 않죠. 주몽은 춘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주어 적시고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이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를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락이라면 어디 간데 살지 못하겠는가?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떠나서 게사수에 이르렀는데 건널 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재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하백은 누구죠? 다 천재나 하백이나 해모스나 다 신들이야. 알겠죠? 하백은 물의 신이죠. 황천부터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죽여 배다리를 내려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어. 그러자 물고기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리을을 보면 주몽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신과 교통했다. 맞아? 맞죠? 그 다음 9번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의 천변풍이 이거는 천변, 개천, 아침에 나갔다가 쭉 보고 저녁에 돌아오는 귀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갈등이 없는 소설이에요. 갈등이 없이 그냥 쭉 천변 풍경을 쭉 보고 돌아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냥 그 수필과 같은 소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좀.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미는 없겠죠? 갈등이 없으니까. 두 사람 대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 저기 개천에서 올라온 저 사람이 이제 어디 가시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굴 아니냐? 자, 알아내시겠어요? 라고 한 명은 존댓말을 쓰고 어디 누구? 땅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 한 명은 반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이 차이는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땅굴요? 거지 대장 말이야. 저건 둘째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윤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소년은 소년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랑스러이 이제 보세요. 저기 다리께 가게로 갈 테니까 어디 참 따는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배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 다시 졸쳐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이제 저놈이 어디 가노? 이제 개천가 선수집으로 들어갈 때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 1번 두 사람 감사가 달라요? 똑같죠? 대화가 지긋지 못하게 이어지고 있죠. 2번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고 상대방 관심 끌어두고 있나? 한 사람이 어른이냐 소년이냐? 소년이 대화를 주도하고 어른이었던 사람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두고 있죠. 답 2번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것 현실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로 간 의견 차이도 없고요. 뒤에 한번 볼까요? 개천가 선수집으로 들어갈 테니 보세요. 했습니다. 어디? 참 따는 술집으로 들어가구나. 그래서 저놈이 가게에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기 갔다 올 까닭이 있나? 가게로 들어갔다가 안 사고 그냥 나온다는 거야. 왜 갔냐고 말이야. 왜 들어갔는지 알려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지들한테 돈을 10전이고 20전이고 얻어갔거든요. 그래 그걸로 술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하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량에 드린 거니까 20전이고 30전이고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리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고 온 절대 술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꼭 가기로 가서 그걸 모두 10전짜리로 바꿔달라는 상황이 된가? 거지 두먹은 아니고 왕초는 아니고 부두먹인데 둘째 대장인데 하수 애들이 거지들이 우리로 따지면 10원 50원 100원을 어쩐다? 구걸해 갖고 왔다 그 말이야. 그걸로 술을 먹을 만큼 한 뭐 3만 원씩 됐다. 그러면 10원 50원 100원으로 술값을 낸다는 게 좀 창피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게에 갔다가 어딨다는 거야? 환전을 해서 그걸로 술집 가서 먹는다. 이해돼요? 뭐 그래 특별히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10번 다음 글에 드러난 갈등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만약에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려면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줄거리하고 내용을 써주게 돼 있어요. 역시 읽고 풀면 됩니다.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면 유명한 작품이다 꼭 알아야 할 작품이 아니라면 다음 글에 드러난 갈등인데 그 말은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1, 2, 3, 4를 먼저 보시면 조선인과 토민들은
2번 조선인들은 뭐로, 토민들은 뭐로. 3번 토민들은 뭐를 거짓말하고 조선인들은. 4번 토민과, 그러니까 누가 누구 사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조선인과 토민들의 갈등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문제가 갈등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 닐리선가 조선인과 토민 그랬잖아. 조선인과 토민의 어떤 갈등이라는 건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잖아. 봅시다. 앞번의 줄거리. 창건인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서 만주 만주 지역의 한 지역 이름이겠군. 이주한 후 우리가 만주 쪽으로 많이 갔잖아, 일하러. 망명도 하고 유랑도 하고 말 쫓겨나기도 하고. 왜? 일제시대니까. 조선인들과 함께 땅을 사서 논밭을 들판을 논으로 개간하기 위한 봇도랑 수로공사에 전념하고 있다. 자, 창건인의 가족은 만주로 이주했어. 만주로 이주해가지고 조선인들과 함께 땅을 사서, 그러면 창건인의 가족은 어디 사람이야? 조선인 사람들 같은 거지. 땅을 사서 들판을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봇도랑 수로공사에 전념하고 있다. 논은 뭐가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동리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창건이는 눈이 째지게 놀랐다. 위 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 하나가 괭이를 둘러매고 곡괭이겠죠. 여기 토민들, 토민이라 하니까 조선인과 토민 그랬어. 조선인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온 사람이고 만주 이주한 사람이고, 토민들은 어디 사람이야? 원래 만주 장자포 사람이겠죠. 대충 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 토민들 몰려선 데는 뭐라고? 여기 말로 호통을 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찌그러 덤벼드는 것이다. 누가 공격하고 있죠? 토민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풀어야 되는데 조선 사람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그잖아. 몰려쓰는 토민들은 와 흩어져 버린다. 창군을 둘러쌌던 패들도 슬금슬금 물러선다. 동리에서는 조선 부인들 몇은 식칼을 들고 낫을 들고 달려들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은 조선 부인들도 식칼 낫 들고 폭력적으로 덤비는 겁니다. 낫과 식칼을 보더니 토민들은 절약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네. 누구 승리야? 조선인의 승리죠. 창군은 사지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여기선 저렇게 해야 사나보다. 아니 봇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해야 사나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중량. 이 장자풀을 수십년 둘러싼 토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조선 사람들이 봇도랑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봇도랑 되는 것을 누가 반대해? 토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드디어 반대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봇도랑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봇도랑을 내어 논을 풀면 그 논에서 늘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였다. 방바닥 같은 들이어서 자기네 밭이 모두 침소가 될 것이니 자기네는 좋은 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떠나야 오르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논농사를 짓는 거야? 밭농사를 짓는 거야? 토민들은? 밭농사를 짓고 있죠. 밭농사는 물이 많으면 안 되거든. 너희들도 그물을 끌어다가 벼농사 지으면 도리어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너희들도 벼농사 지어라. 벼농사 하지 말고 막무가내야. 자기는 벼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거니와 이 밥 쌀밥입니다. 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다. 고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배가 아파지는 것이다. 그럼 먹지는 못하더라도 벼를 장춘으로 가져와 가서 팔면 잡곡을 몇 배 살 돈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벼가 쌀이 더 비싸던 거예요? 벼가 더 비싸던 거예요? 아니면 잡곡이 더 비싸던 거예요? 벼가 훨씬 몇 배는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밭농사 짓지 말고 벼농사에서 못 먹겠으면 장충 가서 팔면 몇 배를 살 돈이 나오니까 훨씬 낫다는 거야. 또 벼농사를 지을 줄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보라고 해도 완강히 반대로만 나가는 겁니다. 서로 타협하려고 대화도 여러 번 있었네. 그리고 전 사람이 칼이나 낫으로 덤비면 저에게도
도끼도 몽둥이도 있다는 서로 맞서는 거야. 그러면 터미들도 뭘로 맞서는 거야? 도끼하고 몽둥이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적절한 거. 조선인과 터미는 땅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한 게 아니고 땅 소유권과 상관이 없죠. 자기 땅, 조선인 땅, 터미 땅이 따로따로 있잖아. 그죠? 뭐 때문에 대립하고 있어? 봇도랑 수로를 하지 공사하지 말라는 거잖아. 반농사 망친다고. 조선인들은 대화로, 터미들은 폭력 문제에 둘 다 폭력입니다. 3번 터민들은 반농사를 고집하고 조선인들은 노농사를 지루한다. 맞아요? 여기 맞죠. 4번 터민들과 조선인들은 봇도랑 공사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죠. 공사 방식이 아니고 봇도랑 공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누가? 터민들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야? 보고 푸는 거죠. 보고 푸는 건. (11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1번 봅시다. 이태인 달방. 나는 그날 그에게, 이 그는 황수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수건이라는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네. 그의 말대로 그는 누구냐면 황수건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장사로 돼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황수건이가 나에게 와서 이 선생님 저 돈만 좀 3원 정도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이때 3원이라는 돈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원으로 사과를 큰 박스로 한 박스를 샀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해돼요? 사과를 한 박스 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3원을 주었어. 참여해서 해보고 본인이 참여해서 해보고 싶다 했거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좀 어수룩해요. 그래서 보니까 돈 3원만 있으면, 예를 들면 돈이 3만 원만 있으면 참외 한 상자를 저쪽에서 도매로 사서 힘들게 들어 갖고 와. 여기서 낱개로 팔면 3만 원어치를 팔면 한 4만 원이 돼. 그 만 원 하루에 번다는 얘기예요. 소박한 꿈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이해? 그래서 3원만 있으면 참외 한 박스 사면은 낱개로 팔면 한 4원 되는데 그럼 하루에 1원 버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준 거죠. 그거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나의 성격은 어째 좀 착한 편이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겠습니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갔습니다. 1번 기억 황수건의 방금 3원 돈에 너무 좋아서 춤추다시피 뛰어갔어. 황수건의 덕에 참여해서 안 되게 대처할 수 있다. 아니죠. 황수건의 기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3원 돈에 그랬지. 그다지 크지 않는 돈에 또 엄청 기뻐하는 순수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 줍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어. 돈을 줘야 되는데 물론 안 줘도 좋다 했거든.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부분에 그러면 참외 장사가 조금 안 됐나? 뒤에 봅시다. 들으니까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그 말은 장마가 들어가지고 참외가 비를 맞아버리면 쉽게 상하는 모양이군. 그죠? 또 그까지 것보다 한 가지 놀라서 그 안에도 달아났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2번 니은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의 유학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맞아요? 맞죠?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란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리는 날이지만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생사라고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란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더 된 기간입니다. 달포 만에 수건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성이를
종이에 싸지 않고 맨손에 들고 왔어요. 자, 포도를 큰 걸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안 싸고, 종이도 안 싸고 왔어요. 그러면 싸지 않고 맨손에 들고 왔습니다. 디귿 볼까요? 포도는 장사 미천을 대신 나에 대한 황성을 고마운 표시다.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는 방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습니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에 새하얗게 질려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어요.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걸 직각했습니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까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다. 미안했겠죠. 은혜라도 갚으려고 포도라도 훔쳐갖고 갖다 줬는데 들킨 거야. 나는 그 5송이 포도를 탁자에 얹어놓고 오래오래 바람에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리얼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낼 수 있다. 맞아요? 황소원이를 바라보는 답은 1번이 됐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녹화는 끝낼게요.